안녕하세요. 벌써 또 일주일이 또 지났네요. 지금 더워요. 지금 제가 5시쯤에, 5시 한 30분쯤 일어나서 정리하고 좀 나왔는데, 와, 너무 더워요. 이번 주도 열기와 이 뜨거운 열기와 같이 함께 했는데, 그나마 이제 야간 배송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야간 배송이 없었고, 그나마 주간 배송 때문에 이 피로도가 조금은 덜해요. 그래서 어제 아는 동생 만나서 밥 같이 먹고 헤어졌고요. 어제 다 좋은데 어제 낮에 일하다가 셔터에도 찍어버렸어요. 셔터. 지금 머리가 살짝 만지면 얼얼해요, 얼얼해. 좀 너무 급하다고. 셔터에 자꾸 찌는 게 웃기긴 한데, 셔터에 그 찍힌 게 뭐냐면, 거기가 이제, 브레이크 타임에는 문을 닫아놔요. 그럼 제가 이제 셔터를 열고, 이제 갖다 놓고, 다시 나오는데, 다시 또 셔터를 닫는데, 충분히 올리면 되는데,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이렇게 바쁘다 보면, 내가 살짝 열고, 내가 조금 불편해서 좀 들어간 다음에, 다시 나올 때도 좀 불편하게 나오는 그런 게 있긴 한데, 충분히 올리면 이게 다칠 일이 없는데도 충분히 올리지 못해서 다치는 경우가 좀 있어요. 머리가 무지 아프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주에 사이토카인 폭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저저번 주에 사이토카인 폭풍 많이 드렸고, 저번 주에 치매는 어떻게 오는가에 관련돼서 제가 간단하게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렇게 좀 나타냈는데요. 원래 이번 주에 자가면역 질환에 관련해서 왜 우리 백혈구는 나를 공격하는가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건 이제 다음 주에 원래 답은 나와 있어요. 치매가 어떻게 오는가, 또는 사이토카인 폭풍에 보면 백혈구가 우리 몸을 공격하는 내용은 다 있어요. 내용은 다 있기 때문에 굳이 그걸 따로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다음 주에 자가면역 질환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게 오른쪽 팔꿈치 쪽에 그때 비가 많이 왔을까요? 네, 비가 많이 와서 새벽까지 일했을 텐데, 그때 너무 무거운 거를 끌다 보니까 약간 미끄러지고, 그래서 인대가 확 늘어났나 봐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습관적으로 양쪽으로 끌면은 괜찮은데, 손수레를 양쪽으로 끌면 괜찮은데, 꼭 이제 한 손으로 이렇게, 물론 이제 앞을 이동해야 되고, 또 조금이라도 좀 빨리 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무게는 무겁지 좀 빨리 가려고 하지, 그러다 보니까 인대가 확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 주 인대가 확 늘어나서 저번 주 운동할 때 굉장히 아팠어요. 굉장히 아팠는데, 제가 사이토카인 폭풍하고 치매는 어떻게
없는가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느라고 제 다친 거를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정말 이게 한 첫째 주, 둘째 주 통증이 자, 저번 주까지 정말 맥시멈으로 찍더라고요. 정말 이게 뭐 소소에 끌던지 뭐 움직이던지 하면 굉장히 아팠는데 제가 또 이렇게 아픈 거를 티를 많이 못 내요. 티를 많이 못 내서 그냥 좀 좋아지겠지 하고 싶어서 넘어갔는데 결국은 지금 이제 총 따지면 4주째? 4주째죠? 4주째? 비 오고 3주째인가요? 비 오고 나서 3, 4주 됐는데 지금의 제 상태는 아침에 일어나서 살짝 봤는데 우선 운동을 해봐야 알아요. 운동을 해봐야 이 통증이 얼마나 오는지 알 수 있어서 지금 상태는 굉장히 호전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제도 일할 때 전주, 저저번 주보다 확실히 통증이 덜하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래도 찌릿찌릿한 건 굉장히 있었어요. 찌릿찌릿한.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저번 주에 운동은 그냥 똑같이 했어요. 아프더라도 운동의 강도는 항상 똑같이 하는 것 같아요. 뭐 제가 그렇게 아주 뭐 무게를 확 늘리거나 뭐 개수를 확 늘리거나 이런 걸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제 몸에 맞춰서 그동안 했던 대로 그냥 쭉 했는데 그냥 통증은 참을만 하더라고요. 통증은 참을만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어제 다친 것도 있고 네. 그리고 제가 뭐 치매는 어떻게 올까에 관련돼서 이제 어머니의 영양소를 드리는 거를 보면 그냥 크게 칼슘, 마그네슘은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거의 메가요법은 아니에요. 저는 그냥 딱 아쉽게도 이게 참 메가요법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마음으로는 진짜 메가요법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근데 현실이라는 게 있잖아요. 현실. 제가 가지고 있는 액수 이런 걸 다 감안하다 보니까 최소한의 양만 지금 제 기준으로 봤을 때 드리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좀 모자라죠, 어떻게 보면. 드려야 될 양보다는 모자라긴 하는데 맨날 그게 좀 조금은 아쉬워요. 제가 그건 좀 아쉽긴 해요. 그래서 어머니께는 항상 좀 죄송한 마음이죠. 진짜로 죄송한 마음이고 계속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칼슘, 마그네슘은 안 놓치고 이제 비타민 C도 안 놓치고 그 다음에 셀레늄도 안 놓치고 있어요. 셀레늄이 강력한 항산화 영양소라는 걸 알고 계시죠? 그래서 암 예방에는 좋고 암 예방도 암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다면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스트레스를 줄이고 그리고 만약에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목표 항상 자기가 좀 예민하셔가지고 100%를 항상 일을 하는데 완수를 하셨다면 조금 이 목표치를 조금 낮게 두시고 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스트레스가 또 먹는 스트레스가 이게 아까 지금 얘기한 건 업무적인 스트레스고요. 또 외적인 스트레스가 있어요. 이렇게 이동하다 보면 조금씩 부딪히고 뭐 어디 좀 다치고 이런 것들도 이 몸이 느끼기에는 모든 게 다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운동할 때도 그렇고 안 다치는 게 가장 중요한데 만약에 그런 운동을 하거나 좀 이렇게 다치거나 그렇게 되면 통증은 분명히 유발해요. 근데 그 통증은 말 그대로 다쳐서 그 다친 곳에 백혈구가 가기 때문에 사이토카인을 분비를 하죠. 다친 곳에서. 지금 백혈구야 빨리 도와줘. 여기 와서 치료 좀 해줘. 그러면 백혈구가 가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통증은 당연히 와요. 근데 그 통증을 참을 수
있으면 참는 게 제가 볼 때 가장 좋긴 좋아요. 지금까지 제가 저번에 아주 좀 오래전에 3월달이었나요? 교통사고, 물론 차에 살짝 찍혀가지고 제가 한 달, 두 달 굉장히 오랫동안 참았는데 결국은 그때 가졌던 물론 후유증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후유증이 저는 되게 빨리 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후유증이 저는 이제 안 올 가능성도 있어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왜냐하면 백혈구를 충분히 올 수 있는 시간을 줬고 약이나 이런 것들을 안 먹어서 제가 뭐 신경을 억제한다든지 백혈구가 오는 거를 막지 않았어요. 그냥 자연적으로 그대로 그 통증을 느끼면서 치료를 했죠. 제가 참을만 하니까 그렇게 한 거였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 제가 또 암 하다가 또 이렇게 넘어가네요. 두서없이 넘어가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암에 걸리신 분들은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자그마하게 제대로 다치는 거, 자그마하게 다치는 외적인 스트레스, 또 운동으로 인한 몸의 스트레스, 몸의 피로도, 그리고 음식을 먹음으로써 산성 음식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또는 당이 있는 음식을 먹으면 먹을수록 몸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왜? 만약에 단 거를 너무 많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콜라 같은 걸 많이 먹게 되면 인산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인산이 아킬레스 건 염증이나 또는 잇몸의 그 염증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리고 만약 칼슘을 칼슘 소모가 또 굉장히 크기 때문에 뼈나 잇몸에서 칼슘을 뽑기는 하는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 저는 그냥 제가 읽었던 것 중에서는 또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봐왔던 것들은 그런 칼슘 그런 음식들이 산성 음식들이 우리 신장이나 또는 이제 간에서 이제 해독을 하고 나서 이제 오버가 되는 거는 우리가 내 몸에 충분한 미네랄이 없으면 그런 걸 뽑아서 약알칼리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 음식으로 인한 스트레스,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업무, 과다 이런 목표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저는 스트레스를 크게 세 가지 보고 있어요. 정신적 스트레스 하나, 외적으로 오는 스트레스 둘, 그리고 먹는 음식에서 오는 스트레스 셋. 이게 이제 같이 맞물리면 시너지 효과를 내서 몸이 급격히 나빠지는 거죠. 먹는다고 해서 이게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무엇을 먹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음식을 섭취한다고 해서 그게 다 내 몸의 뼈와 살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지금은 어리석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도 GMO 관련해서 표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는데 결국 GMO라는 건 뭐예요? 유전자 조작 콩이라든지 목수수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재배를 확 늘리기 위해서 그 유전자 자체를 조작을 하는데 그 유전자가 태초에 신이 만들어낸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 만들어낸 구조이기 때문에 먹어서 부작용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 부작용이 올 수는 있다. 사람마다 다르게 올 수는 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결론이죠. 그래서 첫 번째 암에 걸리신 분들은 이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2기든 3기든 4기든 지금부터라도 식습관을 바꾸는 게 중요하고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식습관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가장 첫 번째 관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스트레스를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이 병의 완급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이것도 충분하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또 여러분과 또 제 개인적인 생각을 또 두서없이 또 나눴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이번 주도 화이팅 할 거고요. 아직 굉장히 많이 무덥습니다. 무더운 여름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시고요. 물, 특히 이제 미네랄이 풍부한 물을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거기에 천일염을 넣어서 조금 더 땀으로 빠지는 미네랄을, 전해질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도록 각자가 노력한다면 올 여름은 건강하게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도 화이팅하는 한 주 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